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건설안전 기사 파이널 스마트북에서 건설안전 일반 법규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은 현장에서 자재 운반을 위하여 지게차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지게차가 대표적이죠, 그죠? 화물 적재 시 준수하는 사항 3가지를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화물을 실을 때 너무 높이 싣지 말자 그랬죠, 그죠? 너무 높이 X다, 그죠? 너무 높이 안 된다는 건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실어도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너무 많이 X다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싣는다는 건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는 거잖아요.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골고루 실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골고루 싣는다는 건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한다. 보통은 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쉽겠죠. 예, 너무 높이 X,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한다. 너무 많이 X,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 아니 된다. 골고루 싣자,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한다. 또 한 가지 더 넣자면 이렇게 화물을 실었다면 우리가 로프로 붕괴되지 않도록 묶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조치한다. 추가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지게차나 덤프 트럭이 해당되겠죠. 화물을 적재하는 장면 보여주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는 하역이나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 조치 3가지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의 위험방지 조치. 어떤 위험인가 하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근로자가 접촉되어 위험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다. 그죠? 자, 첫 번째는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자. 사람이 일하는데 안 들어오면은 접촉 안 되잖아요. 좀 줄이면 접촉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도 되겠죠, 그죠?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한다. 그죠?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전자는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른다. 그죠? 그래서 줄이면 운전자는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를 것. 이렇게 3가지입니다.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자주 나오지 않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 별표는 자주 출제 안 되어서 틀리기 쉬운 거 다시 체크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다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별표는요. 핸드북의 별표 설명드릴게요. 필답형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별표했잖아요. 기출의 정도에 따라서 기출이 자주 되는 거 별표 3개, 보통 2개, 한두 번 나오는 거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기출연도 쫙 표기하려니까 너무 이제 자꾸 지면 많이 차지해서요. 별표로 구분했으니까 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별표 많은 것부터 공부 항상 하라 그랬죠. 그죠? 하지만 10년치 이상의 기출은 정확하게 암기해야 합격할 수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갑니다. 동영상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기계의 넘어짐 또는 전도, 전락이죠, 그죠? 방지 및 근로자와 접촉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차가 넘어진다는 건 필기부터 이렇게 그렸죠. 건설기계는 땅 파는 굴착기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렇게 그렸죠, 그죠?
이렇게 예, 집안이 치마딘데 차가 들어가면 당연히 넘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1번 네, 집안의 부동치마 방지. 길이 붕괴되는데 들어가면 차가 넘어지죠. 2번 갓길의 붕괴 방지고요. 이런 길은 앞에서 사람이 서서 접근하지 마시오 해야 합니다. 그죠? 3번 유도자 배치. 요렇게 세 가지는 차량계 건설기계와 하역 운반기계 공통입니다. 그죠? 예, 넘어짐 방지 조치입니다. 그래서 공통 세 가지부터 기억하시고요. 네 가지 적으라 한다면 도로의 폭이 좁으면 차바퀴 하나가 빠지면서 넘어지죠. 그래서 건설기계는 도로의 폭을 유지하자. 요거까지 네 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역 운반기계는 공통 세 가지다. 함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입니다. 동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보여줍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에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 내용 3가지 적으시오. 자, 앞에서도 나왔죠, 그죠? 요것도 중요한, 예, 별표 2개짜리네, 있네요, 그죠? 작업계획서는요, 일단은, 예, 기계의 종류와 성능부터 적어주자 그랬죠?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및 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운행 경로 넣자 그랬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경로. 작업 계획서의 기본은 일하는 방법 들어가겠죠. 네, 작업 방법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요. 자, 2번에서는 동영상에서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에 운전자가 운전 위치에서 이탈할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주 나왔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는요. 운전자가 운전 위치에서 이탈할 때는 포크 등, 포크, 버킷, 디퍼 등, 이렇게 좀 줄여도 되겠습니다. 자,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그죠? 그래서 땅에 내려두자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게차라면 포크를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운전자가 내려가 버리면 사람이 이거 지나가는데 포크 떨어지면 사고 납니다. 그죠? 그래서 포크 등을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전석이죠.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 걸고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원동기 정지, 브레이크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그리고 키를 꽂아 놓으면 안 되죠. 시동키는 분리시켜야 된다 했습니다.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이렇게 세 가지는요.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 운반기계 동일합니다. 운전자가 운전 위치 이탈할 때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는 옆에 있고요. 요거는 우리 필기에서 중요하다는 별표가 아니라 기출이 얼마나 출제되었나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을 보여줍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합니다. 그죠?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 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이거를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하여 자동차, 화물 자동차에 싣거나 내립니다. 이때 차량계 건설기계의 넘어짐 또는 전도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입니다. 자, 그냥이 아니고요. 이거를 이송하기 위해 화물 자동차에 싣거나 내릴 때에 차량계 건설기계 넘어짐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 그죠?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한 2번 정도, 중 정도로 기출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그냥 작업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싣거나 내리는 작업 한다 했기 때문에요. 작업을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아무래도 기울어진 경사 지역에서 하면 넘어지기 쉽죠. 두 번째, 발판을 사용할 때는 충분한 길이, 폭,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예를 들어 화물 트럭이 있고요. 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게차를 또 올려야 된다. 그죠? 자, 그럴 때는 이 발판을 이용해서 올라갈 텐데 이게 강도가 없으면 넘어지겠죠? 그래서 발판 사용할 때는 충분한 길이, 폭, 강도 가진 것을 사용할 것.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설대를 사용할 때는 충분한 폭, 강도,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싣거나 내리는 작업할 때는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발판 사용할 때는 충분한 길이, 폭,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 가설 때는 충분한 폭, 강도,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별표와 무관하게 내가 아직 모르는데, 자주 못 봤는데 하는 문제들은 본인이 따로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기계에 의한 굴착 작업 시에는 작업 전의 기계 정비 상태를 정비 기록표 등에 의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굴착 기계 작업 전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 세 가지, 그죠? 한 번 출제된 것 같아요. 이런 거 파란색 별표. 잘 못 봤죠? 필기 때 못 봤기 때문에 새롭게 외우기가 조금 힘드니까요. 체크하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굴착 기계 작업 전의 점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낙석, 낙하물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 시에 견고한 헤드가드 설치 상태. 그 굴착 기계는 땅을 파서 싣는데, 흙을 싣는데 이게 작업자에게 낙하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헤드가드가 제대로 설치되었나 봅니다. 헤드가드 설치 상태. 그 다음에 브레이크, 클러치의 작동 상태. 이거는 기계를 스탑시키니까 사고와 굉장히 밀접하죠. 브레이크, 클러치 작동 상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기계는요, 바퀴가 중요하죠. 타이어, 궤도, 차륜 상태. 나쁘면, 타이어나 차륜이 나쁘면 또 넘어지잖아요. 타이어 및 궤도, 차륜 상태. 비상시에 경보장치 작동 상태. 빵빵돼야죠, 그죠? 부속장치의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굴착기계 작업 전 점검할 사항입니다. 견고한 헤드가드 설치 상태, 브레이크 클러치 작동 상태, 타이어 및 궤도 차륜 상태, 경보장치 작동 상태, 부속장치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영상은 트럭 크레인이 작업하는 장면 보여집니다. 트럭 크레인 등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의 준수사항 세 가지를 적어라. 요것도 많이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파란색 별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준수사항인데요. 첫 번째 크레인을 경사면에 설치한 채로 인양 작업 금지. 이렇게 경사지에 크레인이 서서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 아무래도 위험하죠. 이거 안 됩니다. 그죠? 경사면에 설치한 채로 인양 작업 금지합니다. 인양물을 측면에서 끌어당기는 작업 금지합니다. 우리가 인양물을 정면에서 수직으로 끌어올려야죠. 측면에서 끌어당기는 거 금지하고요. 바람의 영향 등 수평 작용이 작용될 때 작업 금지. 바람이 심할 때 수평 작용이라는 건 바람이 이렇게 불 때죠. 그죠? 작업 금지하고요. 인양물 크기나 형상에 따라 적합한 작업 방법 선정합니다. 인양 상태에서 지부는 크레인의 팔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급회전, 급정지 금지. 자, 인양 상태에서 그 말은 물체를 매단 상태에서 지부를 급회전하거나 급정지하는 거 금지합니다. 인양 작업 시 훅과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한다. 훅의 중심에 이렇게 물체를 매달았으면, 그죠? 이게, 이렇게 했으면 훅의 중심에 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훅과 인양물 중심이 일치하도록 하고요. 고정된 구조물 제거, 철거 작업에 이동식 크레인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가지니까요. 첫 번째는 크레인을 경사면에 설치한 채로 인양 작업 금지합니다. 인양물을 측면에서 끌어당기는 작업을 금지합니다. 인양한 상태에서 지부 급회전이나 급정지를 금지합니다. 훅과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갈게요. 영상에서는 항타기 작업 보여집니다. 항타기 항발기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자, 요거는 필답형도 나왔죠. 작업형에도 자주 출제됩니다. 그죠?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때에는 요거 괄호 비우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에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괄호,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그죠? 그래서 연약한 집안에 설치할 때는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받침목 사용할 것. 이렇게 해도 되고요. 시설이나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이나 가설물에 설치할 때는 시설이 견딜 수 있어야겠죠.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보강할 것. 세 번째, 아우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 있을 때는 이거 괄호죠, 그죠? 말뚝, 쐐기 등을 사용하여 지지 구조물을 고정할 것.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항발기에 대하여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괄호죠, 그죠? 레일 클램프, 쐐기 등으로 고정할 것. 상단 부분은 괄호죠.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할 것. 그죠? 자, 우선은요, 괄호 했는 부분 용어부터, 단어부터 암기하시고요. 지금처럼 서술형이 나왔을 때는 한 3가지 정도. 이왕에 괄호 했는 부분 기억하면 좋습니다. 연약한 집안에 설치할 때는 아우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받침목을 사용할 것. 자, 그 다음에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 있는 때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지지 구조물을 고정할 것.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항발기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쐐기로 고정할 것. 상단 부분은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 부분은 버팀, 말뚝, 철골로 고정할 것. 이왕에 괄호가 있어서 괄호 용어 외워야 되는 걸 서술해서 적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항타기다, 그죠? 동영상에서는 항타기 작업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타기, 항발기 2개죠. 무너짐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금방 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로 출제되었죠. 아우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 있을 때 조치. 자, 아까 이왕에 이런 걸 외우자 그랬죠, 그죠? 미끄러질 우려 있을 때는요, 말뚝 또는 쐐기를 사용하여 지지 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미끄러질 때는 말뚝 박는다, 쐐기 박는다,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상단과 하단 부분을 안정시킬 때 조치죠. 아까 상단은 뭐였습니까?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은 견고한 버팀, 말뚝, 철골로 고정한다 적으시고요. 연약한 집안에 설치할 때의 조치입니다. 아우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근데 아우트리거 받침 등 이 부분 또 비울 수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우트리거 받침 등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받침목을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궤도나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항발기에 대해서는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할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따로 또 적으시오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작업 보여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이동식 크레인을 보여줬지만 우리가 크레인 작업 시 조치사항, 준수사항 3가지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 필기필답형에서도 봤다. 그죠? 첫 번째요. 자, 크레인을 가지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안 된다 그랬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을 것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고정된 물체를 크레인으로 분리 제거해서 안 된다 그랬죠? 고정된 물체를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 것. 3번째,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해서 안 된다 그랬죠? 미리 근로자 출입을 통지하여 요거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자, 이렇게 하면 벌써 3가지 되죠, 그죠? 요 정도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하자면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할 것. 화물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떤 동작도 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는
유류 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이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운반할 것. 그죠? 이건 너무 기니까요. 앞에 했던 3가지 정도 기억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에서는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 이용하여 화물을 인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 지침이다. 요거를 줬고요. 거리 작업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하여 거리 작업이라는 건 후계다. 이렇게 걸어서 화물을 운반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준수할 사항인데요. 첫 번째,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와이어로프는 훅의 중심에 건다. 당연하겠죠. 그죠? 두 번째,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거리 이상을 사용한다. 그죠? 한 줄로 걸어버리면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2줄 거리 이상을 사용한다. 이렇게 줄여도 될 것 같고요.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한다. 자, 지금 이렇게 매달았으면 이게 60도, 60도, 60도일 때 삼각형 세각의 합은 180도 안정적입니다.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고요.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는다. 이 매달라는 철근 위에 앉아서 근로자가 이동하는 거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추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는 위에 물체 제거한 후에 행한다. 그죠? 자, 그래서 운반 하역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한 거리 작업입니다. 한 3가지 정도 다시 볼게요. 와이로프는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2줄 거리 이상을 사용한다.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동영상에서는 타워 크레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상과 같은 크레인을 해체 작업할 때, 이번은 해체할 때의 안전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 중간 정도 출제되었죠. 틀리신 분들은 따로 체크하시고요. 자, 타워 크레인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조립이나 해체할 때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크레인을 해체할 때는 첫 번째, 작업 순서를 정하고 순서에 따라 작업한다. 당연하겠죠. 아니면 해체하다가 순서가 맞지 않으면 붕괴되겠죠. 그죠? 두 번째, 이렇게 해체하는 장소에 아무나 들어와서 안 되겠죠.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요거를 부착하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 때 해체하면 붕괴되겠죠. 비는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생략해도 됩니다.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이렇게 3가지 적으라면 이렇게 3가지 쉬울 것 같습니다. 작업 순서 정하고 순서에 따라 작업한다.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다.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그리고 해체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작업 장소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이것도 추가로 기억해도 되고요.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자재는 균형을 유지한다. 이 정도 그죠? 추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은 요거는 별표가 하나지만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꼭 외워주세요. 기출에 없다고 안 외우면 안 되는 내용이다. 그죠?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에서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 내용을 2가지 적어라. 요거는 한 별표 2개 정도 되는데요. 자, 일단은 타워 크레인도 종류나 형식이 많겠죠. 타워 크레인 종류 및 형식입니다. 이 종류나 형식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진다.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설치, 조립, 해체 순서가 되고요. 자, 이 크레인을 계속 높이려면 여러 가지 도구나 장비나 설비가 필요하겠죠.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설비 및 방호 설비고요. 사람 한 명으로 안 되겠죠. 그죠? 어떤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죠? 작업 인원 구성 및 역할 범위고요. 그리고 타워 크레인 이렇게 서 있는데
예, 이거를 와이로프에 이렇게 묻어서 지지해야 됩니다. 타워 크레인 지지 방법까지 5가지죠. 다시 봅니다. 타워 크레인 작업 계획서 내용입니다. 타워 크레인 종류 및 형식. 종류 형식에 따라 해체, 조립 순서 달라진다. 기억하라 그랬죠? 설치, 조립, 해체 순서.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 장비죠.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설비 및 방호 설비. 인원하고 역할입니다.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역할 범위. 그 다음은 타워 크레인 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에 강풍 시에 타워 크레인 작업 제한이다. 그죠? 이게 바로 별표 3개입니다. 잘 안 나왔어도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자. 그죠? 풍속 기준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괄호를 초과하는 경우에 타워 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 해체를 중지한다. 설치, 수리, 점검, 해체는 일부가 풀려 있거나 고정이 확실하지 않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진다 그랬죠. 풍속이 초당 10m 초과할 때였죠. 그 다음에 2번에 순간 풍속이 초당 괄호를 초과할 때 타워 크레인 운전을 중지한다. 운전 작업을 중지하는 건 그 다음이죠. 그죠? 바람이 초당 15m를 초과할 때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타워 크레인을 와이로프로 지지할 때입니다. 준수사항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와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해야 되고요. 와이로프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아까 그랬죠. 안정되기 위한 각도는 몇 도다 했습니까? 60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앞에 2군데고요. 뒤에도 이렇게 2군데. 몇 개소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한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아까 제가 별표 3개 그랬죠. 그죠? 바람이 초당 10m 초과하면 설치, 수리, 점검, 해체를 중지합니다. 바람이 초당 15m 초과하면 운전 작업 중지합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30m 초과하면 거나 중진 이상의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는 옥 외에 있는 양중기는 각 부위 이상 점검합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30m 초과할 때는 옥 외에 주행하는 크레인은 이탈 방지 조치합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35m 초과할 때는 건설용 리프트, 승강기 등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한다.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파란색 별표 붙여봅니다. 한번 출제되었죠. 동영상에서는 상승식 크레인. 자, 그래서 영상과 같이 구조물 위에 상승식 크레인은요, 구조물 위에 크레인을 설치한 것입니다. 자, 이때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승식 크레인을 설치할 때 안전 확보를 위해 검토할 사항이다. 우선 요거는요, 법규에 없습니다. 규정에도 찾아보면 잘 없는데요. 일단 상승식 크레인이 뭔가 확인부터 합니다. 상승식 크레인은 건축 중인 구조물 위에 설치된 크레인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높이가 올라가죠. 구조물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체 상승 장치가 있어서 수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크레인이에요. 그래서 구조물이 올라가면 크레인도 같이 상승하면서 화물을 공사할 수 있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안전 확보를 위해 검토할 사항은 첫 번째 안전하게 기초부터 앵커하고요. 몸체가 안전하게 설치되어야겠죠. 그래서 기초 콘크리트의 안전성, 그 다음에 콘크리트 위에 기초 앵커의 안전성, 마스트가 몸체죠. 마스트의 안전성, 이렇게 3가지, 그죠? 기초 콘크리트, 기초 앵커, 마스트의 안전성이다. 이렇게 3가지 검토한다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죠. 크레인은 화물만 매달아야지 사람 타면 안 되죠.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람을 태울 수 있다. 그죠? 이때 해야 하는 조치, 다시 말하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 조치는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별표 빠졌는데 이거 은근히 잘 나와요.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타는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그래야 사람이 탑승 설비 타겠죠. 행여나 떨어지더라도 안전대, 구명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면 안전난간 설치할 것. 줄여서 안전대나 구명줄을 안전난간 설치할 것. 이렇게 줄이시고요. 탑승 설비를 하강할 때 이거 사람이 뛰어서 하강할 수 없겠죠. 동력 하강 방법을 이용할 것. 동력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크레인은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올리지 못합니다. 근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조치의 첫 번째는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 이렇게 3가지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은 항타기 모습인데요. 건상용 와이로프 사용 금지 기준 별표 3개. 단골이죠. 그죠? 화물 건상용으로 사용하는 섬유 로프 사용 금지 역시나 단골 별표 3개입니다. 자, 와이로프부터 보겠습니다. 와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은 첫 번째 이음매가 있는 것, 끊어져서 이은 것 쓸 수 없습니다. 와이로프의 한 꼬임에서부터 적으면 됩니다.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또는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섬유 로프의 사용 금지입니다.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 2가지가 되겠습니다. 암기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17번은 달비계인데요.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섬유 로프.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섬유 로프와 또는 요게 붙었습니다. 섬유 벨트의 조건을 2가지 적어라. 그죠? 자, 우리가 일단은 섬유 로프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좀 전에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전대 섬유 벨트로 사용할 수 없는 건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 로프나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요 2가지 추가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안 나왔지만 달기 체인. 요런 게 최근 기출이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죠. 똑같이 별표 3개. 그죠?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는요. 길 5, 지 10 그랬죠. 길이는 5%, 지름 감소 10%였습니다.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이다. 요거 다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건설 장비 명칭을 적으시오. 제가 이동식 크레인은요, 이렇게 바퀴가 있어서 이동할 수 있고 물체를 매단다 했죠. 자, 이렇게 이동하면서 물체를 매달 수 있는 크레인이 이동식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건설 장비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합니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할 때 와이로프 안전율 얼마죠? 5 이상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지지할 때 달기 와이로프, 달기 체인의 안전율은요, 10 이상이죠. 자, 이게 한 번밖에 출제 안 되었지만 한 2번짜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이로프 등 안전개수 다시 한번 볼게요.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 지지할 때 달기 와이로프, 달기 체인의 안전개수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할 때는 5 이상, 훅이나 샤클이나 클래프, 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 4 이상이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19번 넘어갑니다. 네. 동영상은 크레인의 작업 장면 보여주는데요. 크레인에 부착해야 할 방호장치 종류 2가지 적어라.
기계 방호장치 별표 3가지. 그죠? 자, 요거는 양중기 공통 방호장치 적으시면 되겠죠? 과부하 방지장치, 공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단위 화물 무게가 괄호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에는 작업 지휘자 배치해야죠. 이때 작업 지휘자나 관리 감독자 직무를 3가지 적어라. 필답형에도 나왔죠. 그죠? 첫 번째는요. 화물 취급 작업하는 작업 지휘자 직무입니다. 작업 순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예, 이 작업 지휘자의 공통 역할 첫 번째죠. 두 번째, 기구나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한다. 작업 지휘자 공통 2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요건 생략해도 됩니다. 관계 근로자 외의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작업 지휘자 공통 3번째, 그죠? 요 공통만 적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물을 취급하는 작업일 때는요, 이삿짐 생각하면 로프를 묶고 벗기고 하다가 화물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 덮개를 벗겨야 되겠죠. 로프 풀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 때는 화물의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착수를 지시할 것. 조금 길죠, 그죠? 그래서 위에 거 3가지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중기 방호장치 공통만 외워도 보통 다 됩니다.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동영상에서는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입니다. 방호장치에 동그라미가 하나씩 그려지는 게 보여집니다. 동그라미가 그려지는 방호장치 명칭을 적어라. 어쨌거나 크레인 방호장치는 과부하 방지장치, 공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인데요. 자, 요거 한번 눈으로 보고 지나갑니다. 보기가 조금 그렇죠, 그죠? 과부하 방지장치는 너무 많이 실었을 때 과부하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아마 지금 화면보다 교재가 훨씬 보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각각 교재에 있는 비상정지 장치는 아시겠죠? 빨간 버튼이고요. 후계 해지 장치 아실 테고요. 공과 방지 장치는 훅이 올라가는 제일 위에 여기 공과 방지 장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과부하 방지, 공과 방지 장치 교재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화면에서는 건설용 리프트 보여집니다. 화면을 보고 건설용 리프트, 차량 정비용은 제외합니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명칭. 이것도 별표 3개죠, 그죠? 자, 을 적고 했나요? 한번 볼까요? 명칭을 뭐라고 했냐면 3가지 적으시오 했는데 단 화면의 방호장치 1에서 6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3가지 적어라. 화면에 보여주는 장치 중에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는요. 과부하 방지 장치 아까 확인하셨기 때문에 보실 수 있겠죠. 비상정지 버튼은 비상정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충 스프링 한번 볼게요. 우리가 2번이 이렇게 그림이 교재가 훨씬 좋을 거예요. 완충 스프링이 되고요. 3번이 이제 비상정지 장치가 됩니다. 4번에는 출입문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입문 인터록입니다. 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죠? 5번도 지금 이 그림상 보기 힘든데요.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방호울이 있는 부분에 출입문 연동장치고요. 자, 6번은 삼상 전원장치. 전원장치입니다. 전기 위험 표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방호울이죠. 방호울에 되어 있는 출입문 인터록 장치, 출입문 연통 장치가 인터록이죠. 그래서 방호울은 여기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출입문에 있는 건 출입문 인터록 장치가 됩니다. 교재 그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림 나와 있죠, 그죠? 참고로 낙하 방지 장치 조속기, 속도 조절하는 거고요. 완충 스프링이 되고, 공가 방지 장치 그림 교재 한번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교재 그림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은 지게차 잘 나옵니다. 그죠? 하역 운반 작업 보여집니다.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작업형에도 별표 3개입니다. 기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은 반드시 기억하자. 그죠?
첫 번째 우리가 포크 부분이 1번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짐을 싣는 하역장치, 포크를 들어 올리는 유압장치죠. 하역장치, 유압장치 기능 해도 되고요. 이상 유무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시동 걸고 속도 방향 조종한다, 그죠? 제동장치, 조종장치, 조정장치의 기능이고요. 세 번째 달려가는 바퀴의 이상 유무고요. 자, 일할 수 있나 보고 안전하기 위하여 앞에 전조등, 후진할 때 후미등, 방향 지시기, 경보장치죠. 군의 운반차는 경음기, 요거 구분하시고요. 이상 유무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적어라. 요건 앞에서 했다, 그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 포크 등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둘 것. 그 다음에 기계 정지하고 브레이크 건다 그랬죠? 원동기 정지,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세 번째,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지게차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4가지 적어라. 그죠? 많이 적어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틀리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운전자 머리 위에 덮개죠. 헤드가드고요. 자, 실었는 짐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 짐바지 틀이다라고 했고요. 앞에 전조등, 후미등, 그죠? 요것도 방호장치고, 운전자 안전벨트까지 방호장치입니다.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그죠? 자, 그래서 참고에 지게차 방호장치 꼭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작업자가 맨손으로 리프트 수리하던 중에 감전당했습니다.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그죠? 이게 전기 작업 때 손은 무조건 맨손은 안 되죠. 절연용 보호구인데요. 절연 장갑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프트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는요. 양중기 공통만 적어도 되겠다. 그죠? 손에는 절연 장갑, 그죠? 착용하면 되고, 양중기 공통 방호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권과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제동 장치만 해도 되고요. 리프트에 포함되는 한 가지 조작반 잠금 장치 적어도 괜찮겠습니다. 24번 넘어가겠습니다. 고소 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외벽 도장, 페인트 도장 작업합니다. 화면에서와 같은 장비로 작업할 때 안전 준수사항. 다시 말하면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고요. 설치 시의 준수사항을 제외하라. 사용할 때, 다시 말하면 작업할 때 준수사항이고요. 고소 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3가지 적어라. 그죠? 자, 요것도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그다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 요것도 별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 작업대 사용 또는 작업할 때 준수할 사항은요. 첫 번째는 고소 작업대는 화면에 보다시피 고소에 사다리를 쫙 올려서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고 작업하죠. 추락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차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관계자, 외의자가 작업 구역 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자, 요거 기억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작업대는 너무 많이 싣거나 타면 안 되겠죠. 과부하 방지, 그죠? 정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또는 작업대는 사람이 서 있는 작업대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요 정도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또는요. 안전한 작업 위하여 적적 수준 조도를 유지할 것. 자, 짧은 거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고소 작업대 사용할 때 준수사항.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할 것. 관계자, 외의자가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것.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정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요 중에서 또는 나머지 내용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고소 작업대를 이동할 때의 준수사항입니다. 이제 작업이 끝나서 이동한다, 그죠? 이때는
작업대를 아까처럼 높이 들어서 이동하면 장애물에 다 걸리겠죠.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그리고 사람이 단체로 이동하는 거 안 됩니다.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그 다음에 통로에 요철이나 장애물이 있다면 차가 넘어지겠죠. 통로의 요철, 장애물, 유물을 확인할 것. 3가지입니다. 자, 이동하는 경우 준수사항,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통로의 요철,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할 것. 3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는 굴착 작업을 보여줍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굴착 작업 시 사전 조사사항 3가지. 필답형에도 많이 나왔죠. 작업형도 많이 나와요. 굴착 작업 별표 3개입니다. 굴착 작업 사전 조사사항은 제가 땅 파기 전 조사사항 그랬습니다. 그죠? 일단 땅부터 조사하자 그랬죠. 땅이 어떻게 생겼나? 형상, 지질, 지층 상태. 자, 땅을 조사했더니 형상, 지질, 지층을 보니까 삽으로 파도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이때는요. 파기 전에 뭐부터 보라. 땅 속을 보라 그랬죠. 그죠? 땅 속에 매설물이 있는데 그대로 파면 안 되죠. 매설물의 유무나 상태고요. 자, 이제 파면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붕괴다. 그죠? 붕괴 우려를 보라 그랬죠. 흙을 붕괴시키는 1순위가 물이죠. 그죠? 그래서 집안의 지하수위 상태 넣고요. 그 다음에는 균열, 함수나 용수, 동결 상태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굴착 작업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 내용을 3가지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필답형 많이 했죠. 그죠? 암기법부터 보면요. 작업 지휘자 배치해서 몇 명이 어떻게 무슨 장비로 파겠다. 인원 장비 계획 세우고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지보공 설치하고 매설물을 보호하면서 굴착해서 반출하자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작업계획서에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었다면 인원, 장비, 사용계획. 이제 인원이나 장비 계획 세웠다면 붕괴되지 않는 지보공이죠.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및 계측 계획. 이제는 매설물, 땅속에 매설물 보호합니다. 매설물 등 이설 보호 대책. 그 다음에 굴착해서 반출합니다. 굴착 방법 순서, 토사 반출 방법. 자, 요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네, 앞으로 가서 문제 보겠습니다. 굴착 작업 시 토사의 붕괴,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3가지 적어라. 그죠? 자, 토사에 의한 붕괴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흙막이 지보공이나 흙이 붕괴되지 않게 망을 설치하죠. 방호망 설치하고요. 이런 위치에는 출입하지 않는 게 좋죠.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까지 3가지 되겠습니다. 자, 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넘어가야 되네요. 자, 네. 4번째는 굴착 사면을 덮어놓은 비닐, 천막의 용도, 그죠? 굴착을 해서 굴착면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놨는데 용도가 무엇인가, 그죠? 빗물의 침투 방지고요. 물이 들어가면 경사면이 붕괴될 수 있죠. 그래서 사면의 붕괴 방지입니다. 빗물 침투 방지, 사면 붕괴 예방 또는 방지, 그죠? 자, 그 다음에 굴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히빙 현상 방지책이죠. 요거는 1개 나왔더라도 1개 정도 더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작업형에도 굴착 작업이 잘 출제됩니다. 첫 번째는요. 흙막이를 땅속에 깊게 묻으면 방지할 수 있죠. 흙막이 벽체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그리고 히빙 현상은 쌓여있는 흙의 무게를 못 견뎌서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재료로 집안을 개량한다 되고요. 자, 그리고 쌓여있는 흙을 좀 제거하면 덜 무너지겠죠. 상재 하중을 제거한다 해도 되고요. 또는 굴착 주변의 웰포인트 공법. 웰포인트는 모래 집안에 우리 탈수하는 물을 빼는 공법이지만 이 히빙 현상 방지에도 쓸 수 있습니다.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 또는 어스 앵커를 설치한다 됩니다. 2가지니까요. 흙막이 벽체 근입 깊이 깊게 한다.
집안을 개량한다. 양질 재료로 집안을 개량한다. 상제 하중을 제거한다. 요 정도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해서요. 흡연 현상과 발생 원인도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절토 작업이라는 건 이제 흙을 깎는 작업이죠. 상하부 동시 작업은 금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붕괴될 우려 있으니까요.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합니다. 자, 이 경우 조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적어라. 그죠? 괄호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동영상과 같은 작업은 하지 않지만 절토 작업하면서 상하부에 동시 작업은 하지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안전조치를 한 후 실시하는데 필요한 조치 3가지를 적어라. 그죠? 이 일반적으로 동영상과 같은 작업이 바로 절토 작업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화면 설명을 보니까요. 성토한 흙더미 위와 아래에서 절토나 성토 작업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호 2대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근로자가 흙더미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신호수나 담당자 배치, 붕괴될 때 도망가시오 하고 신호수 담당자 배치하는 게 좋고요. 부석 제거, 흔들리는 돌은 미리 제거하고요.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흙이 굴러 떨어질 때 방호하는 시설 설치하고요. 이렇게 3가지 정도 되겠는데요. 작업 장소에 불필요한 기계 등 방치 금지. 예, 이렇게 붕괴될 우려 있는데 기계 같은 걸 방치하는 거 금지한다. 그죠? 그래서 신호수나 담당자 배치, 부석 제거,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넘어갑니다. 동영상에서는 도심지의 깊은 굴착 현장에 설치된 흙막이 지보공 보여집니다. 자, 공법의 종류하고요. 지보공 설치한 때 점검사항, 필답형 나왔지만 작업형도 잘 나옵니다. 별표 3개짜리다. 그죠? 자, 그럼 현재 보겠습니다. 요 그림이죠. 지금은 앵커를 설치한 어스 앵커 설치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앵커를 박아 놓은 모습, 지금 작업하는 모습 되겠습니다. 요 공법은 어스 앵커 공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흙막이 지보공 설치하고 점검하는 사항. 일단 기둥을 박을 때는 땅 속에 어떻게 하라? 꽉 박아라 그랬죠. 그죠? 첫 번째 기납 상태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버팀대 기납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흙막이 이렇게 벽체를 접속한다면 접속한 부분이 튼튼한가 보자 였죠. 그죠?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죠. 부재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상태. 그 다음에 3번째는 사용했는 재료의 균열이나 부식이나 손상이 없나 보자 그랬죠. 부재, 손상, 변형, 부식, 탈락 유무고요. 그 다음에 비가 와서 땅이 패였는데 따라 침하되면 안 된다. 침하 보자 그랬죠? 침하의 정도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굴착 작업 시 필요한 계측기의 종류를 3가지 적고 용도를 적어라. 현재는 그냥 굴착 작업할 때 계측기입니다. 그런데요. 10.5m 이상 굴착 작업 시에 필요한 계측기 종류가 있어요. 깊이가 10.5m 이상 되는 굴착 작업에는 수위계, 경사계, 하중 및 침하계, 응력계입니다. 자, 수위계, 경사계, 하중 및 침하계, 응력계. 이거는 10.5m 이상 굴착 작업에 필요한 계측기입니다. 일반적인 계측기 종류나 용도는요. 경사계는 구조물의 경사각, 변형 상태 측정합니다. 경사각과 변형 상태 측정. 하중계는요. 어스 앵커 등 여기부터 적어도 됩니다. 축 하중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변형률계는 토류 구조물의 각 부재와 인근 구조물 각 지점 및 타설 콘크리트의 응력 변화를 측정합니다. 응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게 변형률계. 지하수위계는 지하수위 변화 측정합니다. 자, 경사계는 경사각 변형 상태 측정, 하중계는 축하중의 변화 측정, 변형률계는 응력 변화 측정, 지하수위계는 지하수위 변화 측정.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흑마기 지보 공법의 명칭을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금방도 봤죠? 그죠? 앵커를 박아놓은 어스 앵커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계측기의 명칭을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하중계인데요. 예,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게 하중계 되겠습니다. 뭐 한다 그랬죠? 금방 용도는요, 축하중에, 계측기 용도를 적으시오. 그죠? 어스 앵커 등의 축하중의 변화를 측정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의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30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채석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석 작업을 하는 경우 집안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한 집안의 붕괴나 토석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2가지 적어라. 그죠? 자, 이렇게 채석 작업 시 집안의 붕괴나 토석 낙하로 인한 위험 방지하기 위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첫 번째는 작업 장소나 주변 집안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 및 상태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 물이죠. 함수나 용수, 동결 상태의 변화를 점검합니다. 부석과 균열 유무 및 상태, 함수, 용수 및 동결 상태의 변화. 요것도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1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영상에서는 흑마기 공사를 보여주는데요. 흑마기 지보공 설치 시의 안전사항. 우리가 앞에서는 흑마기 지보공 설치하고 하는 점검사항. 요건 나왔죠. 이게 기납되었나 본다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요거는 설치할 때의 안전사항입니다. 파란색 별표. 그죠? 참, 이제 자꾸 기출이 되다 보니까요. 이렇게 세분화되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흑마기 지보공 재료는 변형 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 안 된다. 지금 설치할 때이기 때문에요. 재료는 변형 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 안 된다. 그죠? 두 번째, 흑마기 지보공을 조립할 때는 미리 조립도를 작성, 조립도에 따라 조립한다. 두 번째고요. 조립도에는 흑마기 판, 말뚝, 버팀대, 찌장 등 요거 좀 생략하고요. 조립도에는 부재의 배치, 치수, 재질, 설치 방법, 순서가 명시되어야 된다.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는 변형 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 아니 된다. 미리 조립도를 작성해서 조립도에 따라 조립한다. 2가지는 요 2가지가 쉽겠다. 그죠? 조립도에는 부재 배치, 치수, 재질, 설치 방법과 순서를 명시한다. 뭐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동영상은 사면보호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면보호공법 중에서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법 2가지를 적어보라. 그죠? 자,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법인데요. 사면은 경사면이죠. 흙이 굴러떨어지지 않게 하는 보호공법 중에서 우리가 식생공 있었죠. 식물을 심는 거. 그죠? 요거는 빠지죠. 왜냐면 구조물이 아니죠. 식물을 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블록 붙인 공만 적어도 되고요. 또는 돌 붙인 공법. 블록을 붙이거나 돌을 붙여서 이제 붕괴를 막아주죠. 콘크리트 격자공 해도 되고 콘크리트 블록 격자공 같은 겁니다. 돌망태공. 돌을 망태에 넣어서 이렇게 해놓는 거 바닷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 공, 뒤에 법을 공법이라고 적어도 되고 공이라고 해도 됩니다. 블록 붙인 공 또는 돌 붙인 공, 콘크리트 격자공 또는 콘크리트 블록 격자공 같은 거고요. 돌망태공,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 공, 이런 게 구조물에 의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동영상에서는 토공 작업을 보여줍니다. 토공 작업 시에 토석 붕괴의 외적 요인 2가지, 내적 요인 3가지 적어라. 잘 나옵니다. 이거 필답형에도 나왔죠, 그죠? 일단 내적 요인부터 볼게요. 내적 요인도 3가지를 적으라 했다, 그죠? 흙이 붕괴되는 내적인 건 흙 자체라 그랬죠.
토석의 강도 저하, 흙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고요. 절토 사면의 토질 암질, 그죠? 그 깎았는 사면의 토질이나 암질 때문이고, 성토 사면의 토질 구성 및 분포, 쌓는 흙의 토질 구성과 분포 때문이다. 그죠? 다시 볼게요. 흙이 붕괴되는 내적인 요인은 토석의 강도 저하, 절토 사면의 토질 암질, 성토 사면의 토질 구성 및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적인 흙이 붕괴되는 외적인 요인이다. 그죠? 너무 경사지고 기울어질 때죠. 경사 및 기울기 증가, 너무 깊이 파거나 높이 쌓을 때죠. 절토 및 성토 높이 증가. 그 다음에 물이 스며들면 붕괴되죠. 지표수, 지하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토사 중량이 흙이 그대로인데 무거워졌다는 건 물이 스며든 것이다. 그죠? 또는 진동이나 반복 하중 가하면 흙이 무너지겠죠? 진동, 반복 하중의 증가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죠. 물론 나머지 내용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33번까지 풀이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강의 듣는 것도 힘들지만 마지막에 또 혼자 공부하시기도 힘드니까요. 오늘 33번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은 34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셨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오늘 한번 외우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반복되어야 다음에 문장이 적어지겠죠, 그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